지금까지 제가 19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올해 같은 때를 처음 봅니다. 이렇게 문의가 없었던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이 투자라는 걸 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규제하면 죽으란 얘기야. 이거 안 돼. 진짜 기존에 하던 거 말고 3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던 건 중에 거의 절반이 다 빠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딩지원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현웅 맞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6월 넘어서 이제 후반기로 이제 접어들잖아요. 두 분은 올해 전반기 어떠셨다고 보세요? 올해 전반기 저희 개인적인 걸 말씀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빌딩 시장을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개인 전반적인 거, 투자적이면 빌딩 시장 이렇게 3가지로 나온다고 어떻게 되시죠? 빌딩 시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 제가 19년 동안 부동산 일을 하면서 올해 같은 때를 처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강남에서만 일을 해봤기 때문에 강남 부동산 시장만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강남 부동산 시장에 임대업 법인의 대출을 이렇게 제한을 한 거는 저는 처음 봤어요. 강남에서 임대업을 한다는 거는 진짜 전국에서 웬만한 무슨 일 하는 것보다 거의 상위급에 있는 일이잖아요. 강남에서 임대업 한다? 강남 건물주다? 강남 집주인이다? 강남 아파트 주인이다?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강남 임대업을 이례적으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막았습니다. 근데 이게 1월 달부터 탁 막히더니 이게 맞아요. 이렇게 오래 갈 거는 예상을 못 했는데 진짜 계속 이게 이어지더라고요. 다음 달이면 괜찮아질까? 이랬는데 계속 2월 달도 그러고 3월 달도 그러고 그게 계속 5월 달까지 이어졌습니다. 실질적인 거는 24년 하반기 때부터 그랬거든요. 오늘 촬영일이 지금 이제 5월 중순인데요. 정식적으로는 거의 7개월가량 반년 이상이 지금 흘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보면서 4분기 때 이제 대출이 막혀서 대출이 잘 안 나오니까 그때는 잔금을 피하고 그 다음 년도 1분기로 넘기자. 근데 넘어왔는데도 이게 안 풀려. 그럼 작년에 계약했던 것들은 어떻게?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겨우 은행 찾아가지고 잔금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느낀 거는 와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은 대출과 정말 직결이구나. 대출이 안 좋아지면은 부동산 시장도 안 좋아지는구나. 물론 이제 규제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건물 시장은 특히나 이 대출과 금리 이 2가지가 동시에 안 좋으면은 정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 25년 1분기, 2분기, 상반기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디벨롭 관점으로 보면 고금리를 되게 큰 리스크라 생각을 했었는데 대출이 이렇게 조일 거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아니 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대출 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모두 하셨고 사실 실제로 떨어졌잖아요, 2번이나. 그런데 사실 이게 대출이 아예 안 되다 보니까 매수자들이 하고 싶어도 이게 은행에 넣으면 반려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원래 최대 80% 대출 받을 수 있던 거를 50%만 해줄게요. 이렇게 이제 낮아지게 된 거죠, 한도가. 맞아. 그리고 여기서 근데 오해하지 말아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생법인 혹은 이제 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안 좋은 조건을 지금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이 있고 임대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법인은 정상적으로 조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건물을 사는 거는 10건 중에 한 2건 정도, 나머지 7, 80%는 거의 임대업법인이거든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강남에서 건물 사서 이렇게 임대료 받고 가치 상승 보려고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의 수요잖아요. 상반기에는 참 어려웠다. 맞아요. 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투자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강남 빌딩이 아닌 다른 쪽으로도 이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알아봤죠. 지금 어차피 이거는 안 되는 걸 알아.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짜내서 여기서 방법을 찾아내서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진짜 대출이 안 됐어요. 시중 5대 은행뿐만이 아니고 이금융권에서도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저희가 맨날 영상 컨텐츠에서 안 된다 이런 거 막 찍어봐. 재미없는 건물 얘기하고 막 죽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대출 안 나옵니다. 절망적인 얘기만 하면은 사람들은 저희 채널을 보면서 희망을 얻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숙박업에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만나서 컨텐츠도 찍어보고 그리고 경매에 관련된 것도 찍어보고 실제로 제가 이제 평소 같으면 시간이 없어갖고 솔직히 뭐 경매 낙찰받으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진짜 바쁘거든요. 근데 이게 막히는 바람에 하루 시간이 나가지고 진짜 가봤습니다. 경험을 해보고 이런 길이 진짜 존재한다면 경매 낙찰받았는데 90% 대출 나와서 진짜 1,000만 원 넣고 1,000만 원을 먹을 수 있어. 이제 이런 게 진짜로 존재하나 이런 것도 제가 실제로 검증을 해보러 대구도 가보고 여주도 가보고 그렇게 해봤고 그리고 저희가 둘이서 숙박업의 성지인 부산도 실제로 가봤고요. 그동안 상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원래 하던 일도 열심히 당연히 했고 그리고 이제 임대도 열심히 마쳤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뭐 숙박업이라든지 경매 콘텐츠도 많이 실제로 이제 다뤄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 난간을 부딪히긴 했는데 새로운 프로젝트 멈춰졌잖아요. 근데 반대적으로 또 기존 했던 프로젝트들도 임대라는 또 난관이 있는데 엄청났었죠. 그건 지금 요즘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있어요. 네. 1월부터 3월 정도까지 사실 겨울 때 정말 꽁꽁 얼었었어요. 12월에 계엄 사태가 터지고서 아까 전에도 19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무늬가 없었던 걸 처음 봤어요. 거의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거의 무늬가 없었고 4월이 넘어가면서부터 무늬가 이제 오기 시작하더니 5월 들어서는 진짜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반년 동안 제가 진짜 굉장히 가슴 앓이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건물들이 많이 이제 준공이 됐는데 임대가 안 나가는 거야. 이례적으로 저는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나름대로 대처도 못했었어요. 와, 어떡하지? 내가 뭐 마케팅에 문제가 있나? 혹은 우리 건물에 문제가 있나? 건물 매일매일 돌아보고 저희가 쓰던 마케팅 플러스 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거짓말처럼 4월부터 이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많이 사람이 오더니 5월 달에 통임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별 임대도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임대 진행했던 건들도 굉장히 많이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던 건 중에 거의 절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무슨 요건에 의해서 계엄이라든지 그것도 그냥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너무 심각하게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좋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와, 이런 거를 제가 이번에 겪으면서 까불면 안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했는데도 안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더 많은 투자를 했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3월까지 안 되다가 갑자기 4월달이 되니까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다잖아요. 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하던 거 말고 3가지 방법을 더 썼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할 수는 없어요. 물론 돈을 더 쓴 건 사실입니다. 마케팅 비용이요. 마케팅 비용. 마케팅하는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찾아서 이걸 해보니까 빠르게 적용되지는 않아요. 한 3개월 정도 놔둬보니까 많은 매체에 이게 막 되더라고요. 그런 마케팅적인 요인으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다는 게 이게 첫 번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도 원래 일주일에 한 번 갔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 가면서 계속 이제 거기를 새 건물 상태 그대로를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도 했고요. 세 번째는 이게 비밀입니다.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 시장을 받아들이고 조금은 좀 낮춰보자 해서 조금은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문의건이 조금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은 듭니다. 임대 수익은 결국 건물의 가치를 또 판단하는 데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네. 월세가 좀 낮아지면 임대인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임대인들은 거부감은 없었나요? 당연히 있으셨죠. 하지만 저희 건물주분들이 건물을 매입하셨던 뭐 예를 들어 2022년도나 23년도로 돌아가 보면은 그 당시엔 정말 장이 좋았습니다. 그냥 건물을 안 사면 바보였었어요. 수요가 굉장히 많고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완성이 된 25년도, 24년도 말 이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대출도 안 나오고 진짜 불경기를 뉴스에서 지금 때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파란만장하고 정말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가격을 계속 고수하고 한다면은 그럼 이치에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정말 감사하게도 건물 투자하실 정도면은 그래도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이 시장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이 경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고 분위기라는 거를 또 잘 알고 계세요. 워낙 이제 투자의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맞아요. 빨리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우리가 다 지어서 10억 정도 수익을 예상을 했더라면 한 5억 정도로 낮춥시다. 5억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임대 수익도 그만큼 떨어뜨려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다 받아야 돼요. 이런 분들 계세요.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인데 10분 중에 9분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렇게 금액이 조율이 되고 나니까 또 이제 생각보다 경쟁력 있는 매물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잘 된 것도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임대 시장에서는 괜찮게 방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관건은 이 대출 규제를 푸냐 마냐 결국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에 이제 대선도 있고 한데 두 분은 이제 하반기 대출 규제가 어떻게 풀릴 거라 좀 예상하시는 게 있나요? 저는 일단 대선이 지나고 나면 무엇인가를 또 현 시점과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어느 정권이 들어서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각자 고충이 다 있어요. 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고충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고충이 있고 그리고 임대업 하는 사람은 임대업 하는 사람들대로 고충이 있다 생각해요. 근데 이 고충을 얼마만큼 어떤 정권이 들어서서 이걸 풀어주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지금 너무 오랫동안 쪼였어요. 힘들어요. 창업용까지 쪼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10몇 년 전부터 돌이켜보면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됐던 걸 완화해주고 완화했던 걸 규제하기 때문에 이게 바뀐다면 지금 현재 규제상
진행되니까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제 상태니까 더 가지는 않겠죠. 더 규제하면 죽으란 얘기야. 이거 안 돼, 진짜. 규제보다 완화해줄 일만 남은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은 상황에 뭐 경기도 조금 좋게 활발해지려면은 거기에 또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잖아요.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조금만 좋아져서는 안 돼요. 이거 많이 좋아져야 돼요. 진짜 이거 강 간다니까 강에 그냥 둥둥둥 떠댕긴다니까. 지금 금리는 다 내려왔고 이자 좋은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투자라는 걸 왜 규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내가 내 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건데 자꾸 뭘 규제를 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갖고 내가 사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막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고객들도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혼자 소규모 디벨롭을 해서 빌딩을 가지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치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분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이렇게 의견을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찌됐든 이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코인이건 모든 투자 상품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치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올라가야 될 때가 있고 그 사이클에 잘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 확실한 거는 안 좋게 내려와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반등을 할 시점인 건지 혹은 아직 더 내려갈 여지가 남은 시점인 건지를 봐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 강남에서 빌딩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면은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갈 건 없다. 네,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 경매예요. 근데 경매 가기 전에 보통 강남 건물은 금매에서 끝나거든요. 금매만 돼도 솔직히 팔려요. 경매까지 넘어가는 건 못 봤습니다. 거의 그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반등이 한번 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솔직히 강남 건물 있으신 분들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점이라는 걸 그분들은 혼자 하실 정도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저는 뭐 부동산 투자를 하던 코인을 하던 주식을 하던 우리가 지금 좋은 불장도 경험해보고 안 좋은 시기도 경험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다 영끌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그 여유비를 가지고 하셔라. 예를 들어 코인도 그냥 내가 있는 돈 다 해가지고 하면은 정말 그거 내려가면은 죽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여유비를 냅두고 내가 가능한 선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라는 건 리스크를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부동산 투자는 이르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항상 여유비를 가지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5년도 상반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6월 이제 대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강남 빌딩 시장에서 계속 전방에 서서 어떻게 변화가 되던 간에 좋은 스탠스에 서서 진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네, 좋은 방향으로 투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